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윤정이는 식탁에 된장찌개를 올려놓아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TV 리모컨을 누릅니다. 그녀는 올해로 쉰둘입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작년에 퇴직했어요. 집은 조용합니다. 그녀는 하루에 10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이웃 박명숙이 웃으며 서 있어요. 정희 씨, 등산 동호회 같이 나가실래요? 윤정이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망설임도 잠시 삶이 공허했던 정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토요일 아침 윤정이는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산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윤정이는 멀찍이 서 있어요. 한 남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그가 바로 김성호 동호회 회장입니다. 55살이에요. 그는 윤정이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윤정이는 어색하게 인사해요. 그의 미소는 따뜻합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종류의 웃음이에요. 산길이 시작됩니다. 숨이 차요. 다리가 무겁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어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가시면 돼요. 김성우입니다. 그는 그녀의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어요. 윤정이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는 듯 웃습니다. 산은 누가 빨리 오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해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걷고 있어요. 중간쯤 왔을 때 길이 미끄럽습니다. 윤정이가 비틀거려요. 그 순간 김성우가 손을 내밉니다. 조심하세요. 돌길 미끄러워요. 그의 손은 따뜻합니다. 윤정이는 그 손을 잡아요. 잠깐이지만 이상하게 오래 느껴집니다. 그녀는 손을 놓고 얼굴을 붉힙니다. 정상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삼삼오오 앉아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윤정이는 혼자 앉아 김밥을 꺼내요. 김성우가 다가옵니다. 그는 물병을 건네요. 이거 드세요. 물 챙겨 오셨어요? 윤정이는 당황합니다. 물을 깜빡했거든요. 그녀는 고맙다고 말해요. 김성우는 그녀 옆에 앉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실 거예요? 윤정이는 모르겠다고 대답해요. 그런데 그의 눈빛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녀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산길은 더 수월합니다. 윤정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내려와요. 오랜만에 밖에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약간 그을렸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명숙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다음 주에도 가냐는 내용이에요. 윤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가겠다고.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오늘 김성호의 손을 떠올려요. 그 따뜻함을 떠올립니다. 윤정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 손길이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로 향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산행날입니다. 윤정이는 이번엔 물을 챙겨왔어요. 도시락도 더 신경 써서 쌌습니다. 그녀는 왠지 설레요. 산 입구에서 김성우가 먼저 손을 흔듭니다. 그는 그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오셨네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윤정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의 옆에 서니 마음이 편해요. 산행이 시작되고 김성우는 자연스럽게 그녀 옆을 지킵니다. 오르는 내내 그는 말을 걸어요. 산에 대한 이야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윤정이는 듣기만 해도 즐거워요. 누군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간 쉼터에서 김성우는 그녀에게 초콜릿을 건네요. 힘들 때 먹으면 좋아요. 윤정이는 받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왠지 특별하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도 쉬고 있지만
김성우는 유독 그녀만 챙기는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단체 사진을 찍어요. 김성우가 윤정이 옆에 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려요. 사진을 찍는 순간 그 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오미자예요. 부회장입니다. 58살이고 항상 웃고 있어요. 회장님, 새 회원한테만 그렇게 친절하시면 안 되죠? 오미자의 목소리는 밝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차가워요. 윤정이는 그것을 느낍니다. 김성우는 웃으며 손을 내려요. 다들 챙겨드리고 싶은데 손이 부족해서요. 분위기가 묘합니다. 윤정이는 괜히 미안해져요. 그녀는 자리를 피합니다. 하산 후 단체 카톡방에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윤정이는 사진을 보다가 멈춰요. 김성우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며칠 후 세 번째 산행입니다. 이번에도 김성우는 그녀 옆에 있어요. 물도 챙겨주고 간식도 나눠줍니다. 윤정이는 이제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다른 회원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특히 오미자는 자주 그들을 쳐다봅니다. 윤정이는 불편해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왠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쉴 때 오미자가 윤정이 옆에 앉아요. 정희 씨, 산행 재미있으세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미자는 웃으며 말을 이어요. 회장님이 많이 챙겨주시죠. 그분 원래 그래요.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윤정이는 대답을 못합니다. 오미자는 일어나며 덧붙여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윤정이는 그 말이 계속 맴돕니다. 오해라니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날 저녁 명숙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정희야. 요즘 회장님이랑 가까워 보이던데. 윤정이는 당황해요. 명숙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아니야.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야. 명숙은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조심해. 동호회에서 소문 한 번 나면 끝이야. 전화를 끊고 윤정이는 복잡해집니다. 그녀는 단지 산을 오르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음 산행날 김성우는 여전히 친절해요. 하지만 윤정이는 거리를 둡니다. 그의 물을 거절하고 사진도 피해요. 김성우는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봅니다. 하산 후 김성우가 조용히 물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윤정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못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동호회 카톡방이 조용합니다. 평소엔 사진과 댓글이 많았는데 오늘은 아무도 말이 없어요. 윤정이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명숙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정희야. 동호회에서 너 얘기 나온대. 회장님이랑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윤정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녀는 김성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아요. 윤정이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해요. 남편은 여전히 TV를 봅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다정함은 때로 함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그 함정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윤정이는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명숙의 문자 이후 그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카톡방은 확인하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는 그녀가 집에 있든 없든 관심이 없습니다. 윤정이는 그게 더 외로워요. 나흘째 되는 날 김성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윤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아요. 정희 씨, 왜 연락이 없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윤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소문 들으셨죠? 김성호는 한숨을 쉽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윤정이는 묻고 싶어요. 당신은 왜 나한테만 친절했느냐고. 하지만 묻지 못합니다. 일주일 후 윤정이는 용기를 내서 산행에 나갑니다. 그녀는 늦게 도착해요. 사람들은 이미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가 그녀를 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가오지 않아요. 그는 멀리서 고개만 끄덕입니다. 윤정이는 가슴이 답답해져요. 산행이 시작됩니다. 윤정이는 혼자 뒤에서 올라요.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명숙조차 먼저 올라가 버렸어요. 중간 쉼터에서 윤정이는 혼자 앉습니다. 사람들은 무리지어 이야기를 나눠요. 그녀는 그 무리에 끼지 못합니다. 오미자가 멀리서 그녀를 쳐다봐요. 그 눈빛은 차갑습니다. 정상에 올라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예요.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윤정이는 맨 끝에 섭니다. 김성우는 반대편에 있어요. 그들 사이의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산 후 회식이 있습니다. 윤정이는 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명숙이 손을 잡아요. 가야지. 안 가면 더 수상하게 보여.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를 마셔요. 윤정이는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김성우는 입구 쪽에 앉았어요.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풀립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해요. 하지만 윤정이는 그 웃음에 섞이지 못합니다. 식당 밖 벤치에 김성우와 오미자가 앉아 있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미자가 김성우의 팔을 툭 칩니다. 그는 웃어요. 그들은 편해 보입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요. 윤정이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녀는 뒤돌아 식당으로 들어가요.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십니다. 손이 떨려요. 명숙이 옆에서 속삭입니다. 봤어? 저 둘이 원래 뭔가 있었. 윤정이는 놀라 명숙을 봅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여요. 오미자가 회장님 좋아한 지 오래됐어. 근데 회장님이 애매하게 굴어서 그렇지. 윤정이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자신은 뭐였을까요? 그냥 스쳐가는 누군가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이는 버스 창밖을 봅니다. 거리는 어두워요. 가로등만 밝습니다. 그녀는 생각해요.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닐까요? 김성호의 다정함은 그냥 친절이었을 뿐이라고. 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자고 있습니다. 윤정이는 거실에 혼자 앉아요. 달빛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동호의 카톡방을 봅니다.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오늘 회식 사진입니다. 김성우와 오미자가 나란히 앉은 사진도 있어요. 윤정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다음 날 명숙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윤정이에게 차를 내밀며 말해요. 정이야, 그만둬. 동호회. 윤정이는 고개를 들어 명숙을 봅니다. 명숙의 표정은 진지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래. 외로운 사람 찾아서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 존재감 채우는 거야. 너만 다치게 돼. 윤정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명숙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저 누군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도구였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동호회 탈퇴를 결심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카톡방 나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나가기 직전 김성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윤정이는 그 문자를 읽어요. 정희 씨, 나 좀 도와줘요. 급해요. 윤정이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내요. 무슨 일이세요? 곧 전화가 옵니다. 김성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어요. 오미자가 나를 협박하고 있어요. 사진을 퍼뜨리겠대요. 우리 사진을요. 윤정이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무슨 사진이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김성호는 한숨을 쉬어요. 있어요. 오미자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요.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전화는 끊겼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윤정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성호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사진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사진일까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오미자에게 전화를 걸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오미자가 받습니다. 정희 씨, 웬일이세요? 오미자의 목소리는 여유롭습니다. 윤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오미자 씨,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오미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대답해요. 좋아요. 오후에 카페에서 봐요. 약속한 카페에 먼저 도착한 건 윤정이에요.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립니다. 손이 계속 떨려요. 오미자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어요. 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주문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윤정이가 먼저 입을 엽니다. 오미자 씨 사진 얘기 들었어요. 오미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해요. 회장님이 그러시던가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여요. 오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워요. 정희 씨, 제가 사진 퍼뜨린다고 했나요? 윤정이는 당황합니다. 오미자는 말을 이어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회장님이 겁먹은 거예요. 윤정이는 혼란스럽습니다. 오미자는 핸드폰을 꺼내요. 그리고 사진 몇 장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에는 김성우와 윤정이가 있어요. 산행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 물을 건네는 사진, 나란히 걷는 사진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별거 아니죠. 윤정이는 사진을 봅니다. 정말 별것 아닌 사진들이에요. 하지만 모아놓으니 왠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오미자가 핸드폰을 치웁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요. 저도 처음엔 질투했어요. 정희 씨한테요. 회장님이 당신만 챙기니까요. 윤정이는 숨을 죽입니다. 오미자는 계속 말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윤정이는 오미자를 봅니다. 오미자의 눈빛이 슬퍼 보여요. 작년에도 새 회원 왔어요.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물도 챙겨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요. 그 사람 그만둘 때까지요. 윤정이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오미자는 한숨을 쉬어요. 그 남자는 외로운 사람을 찾아내요. 그리고 잠깐 다정하게 대해줘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서요.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오미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나요. 정희 씨,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한 적 없어요. 윤정이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저녁이 되어 명숙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정희야, 괜찮아? 윤정이는 괜찮다고 대답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명숙은 한숨을 쉬어요. 오미자 만났다며. 뭐래? 윤정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명숙은 한동안 말이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들 원래 윤정이는 묻습니다. 명수가 난 뭐였을까? 그냥 심심풀이였을까? 명숙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해요. 아니야. 넌 외로웠던 거야. 그 사람이 그걸 이용한 거고. 전화를 끊고 윤정이는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려요. 그날 밤 김성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정희 씨, 오미자 만났어요?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윤정이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윤정이는 혼자 산에 올라요. 동호회가 아닌 그냥 혼자요. 산길은 조용합니다. 비 온 뒤라 공기가 맑아요. 그녀는 천천히 걷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아요. 아무도 물을 건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녀는 혼자서도 오를 수 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어요. 바람이 붑니다.
윤정이는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작은 건물들이 보여요. 사람들도 작게 보입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찾던 게 뭐였을까요? 누군가의 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화였을까요? 윤정이는 깨닫습니다. 자신은 외롭지 않았어요. 단지 말할 곳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김성우는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하산하는 길에 윤정이는 결심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다정함에 속지 않겠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윤정이는 동호의 카톡방을 완전히 나옵니다.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그날 밤 윤정이는 일기를 씁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당해선 안 된다고요. 일기를 덮고 윤정이는 잠자리에 듭니다. 어느 날 새벽 윤정이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명숙에게서 온 문자예요. 정희야, 동호회 단체방 난리 났어. 지금 당장 봐. 윤정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녀는 이미 나온 방인데 무슨 일일까요? 명숙이 스크린샷을 보내줍니다. 동호회 단체방에 익명의 긴 글이 올라와 있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성우 회장의 진짜 얼굴. 글은 길고 상세합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일들이에요. 외로워 보이는 새 회원이 오면 김성우는 늘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물 챙겨주기, 사진 찍을 때 어깨 감싸기, 하산 후 개인 연락하기. 그리고 그 여자가 그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는 서서히 거리를 뒀어요. 새로운 회원이 올 때까지요. 작년 회원 이순영 씨, 재작년 회원 한미경 씨, 3년 전 회원 정수진 씨.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사진들도 첨부되어 있어요. 여러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지만 구도는 똑같아요.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는 김성호. 윤정이의 사진도 있습니다. 3장이에요. 하지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 마이너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얼굴 처리함이라는 캡션이 달려 있어요. 글의 마지막 부분이 윤정이의 눈을 붙잡습니다. 이 남자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 순간을 좋아하는 겁니다. 외로운 여자들의 감정을 먹이 삼아 자기 존재감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정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려요. 명숙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정희야, 괜찮아? 내 얼굴은 안 나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윤정이는 대답합니다. 응. 괜찮아. 나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이상하게 조금 안심이 돼. 명숙은 한숨을 쉽니다. 동호회 완전 난리야. 회장 사퇴하래. 오미자도 나간대. 전화를 끊고 윤정이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며칠 후 김성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옵니다. 정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윤정이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요. 용서는 저를 위해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합니다. 깔끔하게요. 주말 윤정이는 혼자 산에 올라요. 익숙한 그 코스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기분이에요. 가벼워요. 산길을 오르며 윤정이는 중년 여자 한 명과 마주칩니다. 그녀도 혼자 오르고 있어요. 힘들어 보입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더 가면 쉼터 나와요. 여자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윤정이는 미소 짓고 먼저 걸어갑니다. 누군가를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윤정이는 난간에 기대어서요. 도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산은 정직해요. 오르면 오르는 만큼 높아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만큼 낮아집니다. 속임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오르는 척하면서 누군가를 아래로 끌어내리기도 하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만 위로 올라가기도 해요. 윤정이는 이제 압니다. 혼자 오르는 게 때론 더 안전하다는 것을요. 하산하는 길, 윤정이는 아까 그 여자를 다시 만납니다. 그녀는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지만 웃고 있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고마워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에 들러요. 남편이 좋아하는 맥주와 안주를 삽니다. 그리고 화분용 흙도 하나 사요. 집에 도착해서 시든 화분을 꺼냅니다. 오래된 흙을 버리고 새 흙을 채워요. 그리고 새 씨앗을 심습니다. 무엇이 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저녁을 차리면서 윤정이는 남편에게 말을 걸어요. 여보, 다음 주말에 같이 산 갈래요? 남편이 TV에서 눈을 뗍니다. 놀란 얼굴이에요. 윤정이가 먼저 대화를 거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윤정이는 웃습니다. 그냥 같이 걸어보고 싶어서요. 우리 둘이.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여요. 윤정이는 식탁에 맥주를 올려놓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어요.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아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날 밤 명숙이 찾아옵니다.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어요. 정이야, 축하주야. 넌 이겨냈어? 두 사람은 와인을 따라 마십니다. 명숙이 물어요.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진짜 내 인생? 명숙은 윤정이의 손을 꽉 잡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눠요. 동호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계획들,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해요. 명숙이 돌아간 후 윤정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조용해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펼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표시를 해요. 남편과 등산이라고 적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시작이에요.